멋있어요. 예. 국민 역사 선생님으로 통하는 우리 설민석 씨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책 속 역사 이야기는 물론 다양한 이야기를 맛깔나게 풀어내면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예. 자, 예. 자, 예. 두루두루 좀, 예, 바라보시면서, 예, 포즈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예. 왼쪽 한번 보시고요. 예. 오른쪽도 한번 보시고, 예.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예. 자, 어려운 책은 쉽게, 가벼운 책은 깊이 있게 짚어주면서 책 속의 길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책 읽어드립니다를 통해서 진정한 스토리텔링 고수의 모습을 뽐낼 것으로 기대되는 우리 설민석 강사님이십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언론고시 능력자로 불리는 분이죠. 우리 전현무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 주십시오. 네.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아, 형님. 자, 최근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현무 씨는 네, 언론사 합격 경험을 다유 보유한 것은 물론 남다른 언어적 유희와 인문학적 지식 그리고 통찰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책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안내자 역할을 맡아줄 예정입니다. 예.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뭐 너무 잘하시니까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솔직함과 따뜻함이 매력적인 배우죠. 우리 문가영 씨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4년차 배우 문가영 씨는 네, 그동안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네. 두루두루 바라보시면서 예,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네. 미모와 지식을 겸비한 네, 이 시대에 아주 네, 뛰어난 인품까지 갖추고 있는 우리 문가영 씨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가영 씨 잠시만 무대 위로 올라오시고 세 분 다 오늘 예, 출연자 세 분은 무대 위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설민석 씨와 전현무 씨 그리고 문가영 씨까지 세 분 같이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좋게 네, 사이좋은 표정과 사이좋은 포즈로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TVN의 새로운 인사이트 예능인 책 읽어드립니다에서 시청자들의 독서 안내자가 되어줄 세 분입니다. 예. 자, 시선은 정면부터 예. 좌측 예. 자, 가운데 오른쪽 한번 가겠습니다. 예. 자, 인사이트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포즈로, 예, 좀 인사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예, 이른 아침입니다 하더라도 좀 있어 보이는 포즈를 세 분이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그렇죠. 예, 그런 포즈. 예, 있어 보이죠. 네. 그렇죠. 예. 굉장히 있어 보이죠. 예, 아마 이런 게 많이 나가지 않을까. 예. 네, 아주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어우, 있어 보입니다. 네. 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있어 보이는 포즈.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먼저 한 분씩,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식 PD님부터.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책 읽어드립니다. 연출 맡고 있는 정민식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4년간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강의해온 설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설민석 씨와 세트로 다니고 있는 전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의 첫 예능으로 발해드린 배우 문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서, 예, 저기, 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때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첫 방송이죠. 내일 밤 8시 10분에 첫 방송이 되는데, 책 읽어드립니다는 어떤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인지, 우리 정민식 PD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죠. 제가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연 프로를 한 4년 진행을 했었는데요.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책의 중요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됐고, 그 과정에서 설민석 선생님 모시고 여러 번 강연을 하면서 이런 좋은 책, 어려운 책들을 좀 시청자분들께 선생님의 그 재미난 화술로 선생님만의 그 전달력으로 시청자분들께 쉽게 전달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탄생한 것 같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그런 때도 1시간 강연 중에 1분만 시청자분이 가져가시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프로그램 또한 책 한 권을 저희가 1시간 안에 리뷰해드리고 재해석해드리는데 그 중에 필요하신 부분들만 각자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손을 들고, 기자를 제가 기회를 드리면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저쪽에 계신 우리 여성 기자분. 조이뉴스 24 김영수 기자입니다. 전현무 씨가 안 그래도 설민석 씨랑 세트로 다니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선을 넘는 녀석들 이후로 또 두 분이 함께 또 예능을 하시게 되셨는데, 좀 두 분의 호흡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문가영 씨 같은 경우는 첫 예능이신데 조금 첫 녹화 어떻게 전 잘 마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분의 호흡과 문가영 씨, 예능 첫 녹화. 일단 저는 설민석 씨 선생님의 엄청난 팬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그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로 방송호흡을 처음 맞춰봤는데, 저희 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생에 사귀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눈만 봐도,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그래서 뭐가 방송 호흡을 떠나서 좀 사람으로서의 호흡도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을 넘는 녀석들 말고도 다른 데서도 인연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또 좋은 프로그램 제안이 와서, 하게 됐고, 한간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성주 선배님한테 안정환이 있다면 전현무에겐 설민석이 있다 싶을 정도로 호흡이 좀 저희끼리는 잘 맞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늘 이렇게 누구랑 콤비 플레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처음으로 방송 메이트를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습니다. 우리 국민 강사 우리 설민석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워낙 방송을 같이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걱정이 있다면 좀 둘이 스캔들 나지 않을까. 그것 빼고 별다른 걱정이 없습니다. 호흡이 굉장히 잘 맞다는 말씀이겠죠. 자, 문가영 씨. 저는 걱정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사실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걱정보단 즐거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를 해보니까 매 녹화 시간이 되게 귀중한 시간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기 뒤쪽에 계신 우리 여성분의, 안녕하세요. 저 국립지경대 조은별 기자인데요. PD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책에 대한 예능 프로그램인데, 과거에도 이제 책을 읽어드립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프로그램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궁금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시청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기존에 타 방송사에서 했었고 저희 CJ에서도 했었던 프로그램과 가장 큰 차별점은 대한민국 최고의 이야기꾼 설민석 선생님이 책을 읽어준다에 저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민석 선생님이 책을 가장 쉽게 재밌게 읽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책은 항상 그 책을 쓴 저자의 생각이 그 책의 텍스트로 녹아 있고 그 책을 보는 게 저희 독자인데 그 책의 정답은 그 책을 쓴 저자의 생각이겠죠. 근데 요즘은 정답의 시대가 아니라 견해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쓴 저자의 정답을 저희 각각의 답으로 재해석해보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저자에게 있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나의 답을 찾고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내 생각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교수 함상범 기자입니다. 뭐 약간 연장선에 있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 그 책을 소재로 한 뭐 이런 프로그램들 봤을 때 약간 좀 정적이고 루즈할 수 있는데 뭐 어찌됐건 뭐 예고편 보니까 설민석 씨의 어떤 화술이 많이 좀 그런 걸 중화시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출연진 분들은 그 어찌됐건 이 정적일 수 있는 이 책 소재를 좀 어떻게 좀 활기차게 뭐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좀 타겟 나갈 뭐 극복 방법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피디님께서 답하셔도 되는데, 네. 선착순 한 명만, 네. 네, 우리 설민석 강사님께서. 그 교양 예능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강연이나 방송에 임하면서 한 번도 뭐 어떻게 이거를 재밌게 웃기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본질에 충실할 때 가장 시청자들은 반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역사를 하는 설민석 씨가 무슨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주는 게 어떤 그 좀 서로 싱크로율이 있을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로지 책을 먼저 읽은 책 선배, 부끄럽지만 제가 가진 재능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제 쉽고 재밌게 책을 읽어주는 역할에 머물고요. 그리고 그 책의 주제에 맞는 이제 전문가 분들이 주로 다양한 견해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고 가르치러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배우는 자세로 나오는 그 역할에 이제 충실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뭐 전현무 씨랄지 오늘 자리에는 없는 이적 씨가 자칫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양으로만 머물 수 있는 이 방송을 예능 쪽 요소를 좀 첨가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상당히 좀 더 말랑말랑하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우리 프로가 선을 넘는 녀석들보다는 조금 깊이 있고 알쓸 신작보다는 조금 말랑말랑한 선에서 가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가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뭐 많이 감동을 해요. 나이가 제 살아온 인생의 절반도 채 살지 않은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녹화를 했는데요. 다 아버지 같은 분들 사이에서 지식도 많고 말씀도 많으신 그 아버지 같은 분들 사이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또박또박 자신의 세대의 시선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굉장히 좀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능과 교양의 선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재미와 의미를 다담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PD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일단 책을 선정하시는 방송에 나오는 책을 선정하는 기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회당 몇 권 정도의 책이 좀 소개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출연진 라인업 보면은 납득이 바로 가는 이제 라인업이더라고요. 책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이고, 뭐 내생녀, 내생남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약간 예능적인 재미를 위해서 좀 새롭고 신선한 시선을 위한 출연자를 섭외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책 선정 기준이시죠? 기본적으로 책은 저희가 그 자문위원분들이 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출연자분들께도 좀 책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분들은 각 분야별로 좀 다양하게 계세요. 뭐 서점, 출판계에 계신 분, 또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 또 학계에 계신 분들. 근데, 어떤 곳에 계신 어떤 분이라고 지금 직접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게 아무래도 책이다 보니까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그건 좀 안전하게 공정성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좀 조심스럽고요. 또 여러분들이 선정해 주신 그 전문가분들의 책, 그리고 출연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책을 보고 이 시대에 가장 실용적일 수 있고 가장 좀 느낌을 줄 수 있는 책이 무엇인가를 좀 저희 나름대로 또 가치 기준을 정하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책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수는 기본적으로 1시간 한 편에 책 한 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첫 회가 사피엔스인데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페이지 수만도 63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긴 한데요. 솔직히 저희 해보니까 조금 밀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근데 두 회로 나누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목적이 이 책을 이해해드리고 보게 해드리고 쉽게 설명해드리는 거지
저희 방송을 보고 책을 안 사보게 하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쉽게 가는 거고 그 마지막 질문이 그 책을 못 본 사람의 시선 말씀하신 건가요? 네, 전현무 씨가 충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전현무님이 뭐 일정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일부러 책을 좀 읽지 않고 오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전현무님이 해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그 가수 이정님도 충분히 읽어보신 책들도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다시 접하시는 책도 있기 때문에 이정님 또한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뒤에 계신 우리 기자님부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의 김영록 기자라고 합니다. 전현무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보도자료도 보면은 언론고시 능력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소개가 돼 있고 프로그램도 이제 2자릿수 맡고 계신데 그런가 하면 또 그런 어떤 엘리트적인 면모와 문제적 남자 같은 곳에서도 보면 MC와 그 엘리트적인 문제를 잘 풀어내는 그런 문제적 남자의 모습을 두 가지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PD님 말씀하시기로는 약간 초보자에 가까운 입장을 접근하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본인의 어떤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좀 고민하시는 부분 없으신지 어떻게 보면 완전 초보자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엘리트시고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포지셔닝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저를 높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책을 읽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기존의 책 프로그램들하고 차별적인 부분이 어디 있냐면 기존의 책 프로그램들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책을 어느 정도 알고 읽어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책을 하다 보니 대부분 책을 읽지 않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접근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책을 안 읽어와도 혹은 앞으로 읽을 생각이 없어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대다수의 책을 읽지 않았을 시청자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안 읽고 왔기 때문에 헛소리도 하고요. 그 사람은 왜 거기서 그렇게 서술했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다 읽어오면 자칫 우리만의 잔치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끼리 독서 토론회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절대로 책을 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프로 장점은 한 회를 보고 나면 그 책을 물론 읽은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책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의 만족감만으로 저는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를 대변하는 차원, 근데 약간은 그래도 이쪽에 관심은 좀 있고 좀 알고 싶어하는 시청자를 대변한다라고 우리 기자님하고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책 읽을 시간 없으실 텐데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잖아요.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이거 좀 사서 읽어야 되는데 사놓고 안 읽잖아요. 그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뒤쪽에 계신 우리 기자는 네.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입니다. PD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현무 씨가 지금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 시청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 책 프로그램 한 번만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 측면에서 약간의 우려 같은 것도 조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책 프로는 공영방송 KBS가 오랫동안 해오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프로 이제 하나만 하게 되거든요. 책 프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프로 중에서 제가 볼 때. KBS 중단한 이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책을 더더군다나 한 주에 한 책을 1시간 동안 소개한다면 그 책은 상당 부분 상업적인 그의 바탕을 두고 출판사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업계에서 이 프로그램에 관여했던 그거에 심하게 말하면 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KBS에서 그것을 담당해온 PD들을 제가 상당수를 만나봤는데 그 또한 그 고민 때문에 프로그램을 유지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았다는 말을 제가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너무 좋잖아요. 지금 이거 사피엔스 대해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도 해주고 또 책을 잘 못 읽는 사람을 위해서도 흥미를 돋워주고
이것처럼 좋은 그 프로그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안전판이라고 그럴까? 약간 이런 거를 갖고 와야지, 어떻게 보면 너무 나이브하게 그냥 막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이야기하지만 또 이 출판 구조에서는 약간 그런, 심하게 말하면 암투도 막 그런 생긴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쪽은요. 이게 출판 신문에도 기자가 담당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책이 100권 이상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10권을 추려야 돼요. 그 90권은 아웃이에요, 그냥. 그거 자체가 상당히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더군다나 일주일에 하나를 선정할 때의 방송의 효과, 이런 걸 했을 때 업계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그런 거를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지가 저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PD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뚜렷하게 부각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기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 기획하면서 충분히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다른 기자님 질문에 책 선정 기준 답변 드릴 때, 일부러 저희가 그 선정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순기능적이겠지만 그분들께서도 책을 소개해 주시다가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희 또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공정성을 나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이 선정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특정 출판사에서만 출판이 됐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번역서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의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민식이라는 책이 ABCD에서 나왔는데 분명히 저희는 책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출판사마다 번역자분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번역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 책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할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정하지만, 그 출판사든 다른 출판사든 저희는 절대 방송 나가기 전까지는 출판사에다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요. 하다못해 그 뭐 교보나 영풍이나 알라딘 같은 유통업체에도 공유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개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 중에 선정이 되는 책은 기본적으로 가장 원문에 가깝게 또는 가장 이해가 쉽게 라는 전제를 좀 깔고 있고요. 그 노티를 주시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출판업계나 뭐 도서업계나 뭐 유통업계나 이쪽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요. 저 또한 읽어보고 이해가 쉬운 책, 그리고 저희 또 출연자분들 또한 읽어보시고, 또 특히 이적님 같은 경우는 오늘 함께 못 오셨지만 여러 책을 정말 다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책도 번역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출판사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이정님도 A란 책을 B 출판사, C 출판사 걸 다 읽어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기자님 어떻게 답이? 네, 감사합니다. 제작진분들이나 아니면 출연자분들이 책을 선정이 되면 이 책을 혹시라도 궁금해서 읽어보실 수 있잖아요. 직접 사가지고 읽었을 때 그 책이 영수증 처리가 되나요? 아, 그런가요? 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것도 왜냐면 출연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대변해서. 책이 선정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A라는 책을 하려고 자문단께 이야기를 듣고 출연자분들께 설명을 듣고요. 그다음에 저희 제작진이 좀 여러 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출연자분들께는 저희가 빠른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작비로. 네. 모르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현무 씨는 절대 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계속해서 손 들어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김미경 쇼에 이어서 어쩌다 어른 그리고 책 읽어드립니다까지 주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미식 PD님. 이런 콘텐츠를 선호하시는지, 혹은 이런 콘텐츠만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으신 바가 어떤 건지, 좀 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그런 프로들만 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런 게 제 성격에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 동일한 상황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저한테는 제일 어른이에요. 근데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 중에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어린 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시간이지만 두 가지의 상황이 공존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배워온 거는 앞으로 잘 활용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많이 배워야 돼서 배움이란 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공부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격하게 공감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하셨을 때는 초, 중, 고, 대학교의 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40대가 공부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공부할 때가 지금인 것 같고, 그러니까 김미경 쇼 어쩌다 어른 이거 책도 다 40대 때 만들어진 컨텐츠들이고 또 각자 자기 인생에서 공부할 때가 있을 터이니 각자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고 이 자리에 없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딸이 8살짜리인데 그놈아도 오늘 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른인 날일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냥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른인 날, 가장 막내인 날 재밌게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무 씨에게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누구보다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죠. 예. 얼핏 스케줄만 생각해도 책을 읽을 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한 번 엘리트는 영원한 엘리트인 겁니까? 전현무, 문제적 남자에 이어서 인사이트 예능에 꾸준히 출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선호하시는 편인지 아니면은 싫은데 억지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오는 걸 다 했기 때문에. 근데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저는 늘 어느 프로에서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주입식 교육의 최대 피해자다. 뭔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적 남자 할 때도 그렇고 선을 넘는 녀석들 할 때도 그렇고 뭔가 내가 어디서 들어봤던 내가 열심히 밤새서 외웠던 내용들을 하네, 반갑네,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까 정민식 PD님이 얘기했지만은 진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40대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느낌? 학창시절에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점수만을 위해 달려왔다면 여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지금은 정말 선녀들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너무 즐거워요 사실은. 예.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건데 지금이 때라는 거죠? 예, 공부가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공부가 때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공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문가영 씨한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가영 씨가 지금 세계 국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독서 같은 이렇게 건강한 취미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혹시 요즘에 새로운 취미가 생긴 거 혹시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출연자 세 분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있을까요? 함께 할 취미보다도요.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전현무 선배님이 책을 안 읽으시다 보니까 한 번쯤은 현무 선배님이 좋아하시는 책을 저희가 읽지 않고 선배님이 설명해 주시는 건 어떤가 라는 아이디어가 생각나네요. 정말 배우신 분이네요. 예. 정말 현명한 아이디어였어요. 예. 저희도 그날들을 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면 제가 읽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1cm라고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 있어요. 거의 2분 한 두께인데 거의 1시간이 다 읽어요. 좋은 감성 에세이거든요. 예, 지금도 이제 그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중간중간에 굉장히 요즘 감성 한 문장 SNS에 최적화된 뭔가 모든 본질이 다 응축된 문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1cm. 그걸 하실 거면 제가 읽어올 생각이 있습니다. 읽기 부담이 없는, 네네.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책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림책입니다, 거의. 1cm인가요, 제목이? 1cm입니다. 그 책의 두께도 1cm인가요? 거의 글들을 합치면 거의 1cm 정도 나올 거예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지금 대만에도 지금 번역이 됐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cm.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문가영 씨도 추천하고 싶은 책 있나요? 제가 요즘 지인분들께도 추천하는
많이 말씀드린 책이 명상록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게 제목이 명상록이라 보니까 되게 어려울 줄 아는데 되게 짧게 써져 있는 일기 형식의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위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이어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제 굳이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중간중간 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아, 예, 명상록이라는 책, 예, 부담 없는 책 소개해 주셨고요. 우리 설민석 강사님께서 혹시 추천하고 싶은 책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국지요? 여러 고전 명작 많은데 저는 그리스인 조르바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역사책을 추천해드리면 너무 좀 뻔할 것 같아서 그리스인 조르바는 이제 안소니 킨 주연의 영화로도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바쁜 일상에 살면서 항상 자유는 꿈꾸지만은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조르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투영해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여행을 떠날 때나 이럴 때는 두껍지만 가급적 이제 가지고 다니는 책인데요. 좀 일상에 많이 지치고 어깨가 무거운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찾는 그리스인 조르바 추천합니다. 책 이름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스인 조르바. 예, 알겠습니다. 조르바. 조르바.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필님께서 추천해 주시죠. 네, 저는 저 두 가지를 좀 그럼 추천드릴게요. 한 가지는 저희 서울대학교 종교철학과 배철현 교수님이 쓰신 그 심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되게 양장본으로서 표지는 두꺼운데 내용은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나를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생각할 수 있는 책으로서 나를 생각하는 심연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은 저 간디평전이 있는데요. 저는 간디평전을 여러 개를 좀 읽어봤는데 그중에 특정 출판사께 저한테 되게 와닿았었는데 여기서 출판사를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워서 어쨌든 하얀색 표지인데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데 제가 2005년도에 읽었었는데요. 그때 인도 배낭여행 가서 혼자 석 달 동안 읽고 울고 웃고 그랬는데 두 가지를 읽어보시면 나를 생각할 수 있고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심연이라는 책은 전현무님한테도 추천을 했거든요. 이제 사셨다고 하니까 빨리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구입을 하셨어요? 네, 그 삼겹살집에서 바로 구입을 인터넷 쇼핑으로 해서 잘 쌓아놓고 있습니다. 모으거든요, 책. 배송이 완료됐군요. 배송이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고요. 많이 당황했습니다. 예. 아직 첫 페이지를 아직 넘기지 않은 상태죠? 예. 단언컨대 한 장도 읽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설민석 강사님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책을 읽을 때 남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접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워낙 스토리텔링을 재밌게 하시는 분이라서 남들은 무심코 지나가는 책 속의 작은 부분에서도 에피소드를 연결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그 직업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4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참고서를 교과서 이렇게 밑줄 긋고 메모해 가면서 별표 쳐가면서 하잖아요. 모든 책을 그렇게 봐요. 책을 읽는 속도는 되게 느린데 어떤 한 단어나 한 문장에 딱 꽂히면은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만났던 우리나라의 영웅들의 예도 생각이 나고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여러 다른 책들의 에피소드와 이렇게 결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접어놓기도 하고 밑줄 치기도 하고 아니면 따로 노트로 정리하기도 하는데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 문가영 씨하고 이야기하는데 문가영 씨도 똑같이 책을 그렇게 노트에 적으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읽는 책은 그 문구 하나하나를 쉽게 소개해드리기도 하지만 과거에 제가 읽었던 책들 지식과 잘 요거를 버무려가지고 최대한 재밌고 신선하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니 우리 책 읽어드립니다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기 가운데 계신 우리 기자님부터. 다른 분들 질문 소개하게 됐습니다. 전현무 씨한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말하자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책에 한해서는 아까 이야기 나온 알쓸신잡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전현무 씨는 어떤 유희열 씨와 라이벌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그거에 대해 리액션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서 어떤 유희열 씨와의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거, 유희열 씨는 완전히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열 씨하고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건데, 정말 단언컨대 희열이 형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 네. 희열이 형은 철저한 리스너였다면, 저는 그래도 개입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듣기만 하진 않죠. 제가 또 반론도 제기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번 프로그램 하면서, 삼은 모토는 알쓸신잡의 유희열보다는 좀 나은 모습 보여드리자. 최소한 저 형은 넘어서자입니다. 예. 아, 그러면은 본인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는 유희열을 넘어서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유희열보다는 좀 나아 보이자. 예, 이제 알쓸신잡을 지금도 보면서 저러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아, 유희열 씨를 보면서, 아, 저러지 말자. 너무 듣는다. 예. 개입을 좀 하자. 아,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기자분, 네. PD님한테 또 질문인데요. 저도 책 프로그램이 하나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 KBS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멈춘 상태에서 TVN에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게 또 TVN이 공영방송 같은데도 시청률이 좀 안 나와서 그게 이제 폐지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도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게 어쩌다 어른이나 김미경 토크쇼 이런 거를 연출을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코너에서 어떤 강사가 왔을 때 이렇게 시청률이 많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단순히 예능적 재미를 추구할 때 이게 확 오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책 프로그램은 책을 안 읽어온 사람은 개입을 할 수가, 예를 들어서 총균세라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데, 거기 토론자들 다 책을 읽고 안 읽고, 전현무같이 안 읽고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막 이러면 사실 좀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만 안 읽었다 뿐이지 사실 지식인이 무식한 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시청자가 잘못하면 좀 받을 수 있는 약간의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경험자시니까 시청률하고 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경험으로 인해서 그런 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기자님 질문이 항상 떨리게 하네요. 김미경 쇼 어쩌다 보면 뭐 이것까지 세 번의 이제 인사이트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솔직히 시청률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김미경 쇼 때도 그랬고 어쩌다 어른 때도 그랬고 시청률이 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PD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김미경 쇼나 어쩌다 어른이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었습니다. 그냥 양질의 콘텐츠를 잘 전달해 드리자가 가장 컸고요. 지금 내일 방송되는 책 읽어 드립니다도 되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민식 PD는 명분과 시청률.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된다면 명분을 먼저 잡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장 순기능적인 부분이 가장 잘 노출이 되게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순기능적인 부분이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되길 바라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본질이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보고 나머지는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책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짧게는 1시간,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기자님하고 만약에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 대화면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책이란 거는 책을 사놓고 이 책을 제가 1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1년을 제가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순기능적으로 잘 표현되게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 출연자분들이 충분히 많이 힘을 실어주고 계시고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근데 시청률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센의 박판석 기자입니다. 어쨌든 지금 녹화가 좀
하이라이트 보니까 진행된 것 같은데 출연자분들 중에 아무나 아까 사피엔스나 뭐 다른 책도 상관없고요. 가장 어떤 배움이 가장 컸는지 그런 깨달은 점, 이 녹화를 마치면서 뭐 책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녹화에 사피언스 책을 가지고 녹화를 마친 소감.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사피엔스라는 책이 뭐 베스트셀러고 읽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절대 읽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일단 두껍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제 유발 하랄리라는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한 번쯤은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봐야 될 작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녹화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의 매력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히 똑똑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안을 완전 다르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발칙한 상상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 자료를 대가면서 이론을 제시하는데 이래서 유발 하랄리 하는구나. 저는 기존에 제가 했던 다른 프로그램에서 뭐 유발 하랄리를 모신다고 해서 뭐하러 모시냐고 그랬거든요. 왜 모셔? 그러니까 왜냐면 이름은 들어봤는데 왜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서 책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근데 요번에 요 녹화를 하고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했다면 당장 모시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사람 자체 매력이 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시선도 새롭고 그래서 저는 그 유발 하랄리 작가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랬군요. 저는 사피엔스 책을 예전에 읽었다가 이번 녹화 때문에 다시 읽게 됐고요. 책의 매력은 원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번 녹화 때 설민석 선생님의 설명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책이고 저도 읽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나 그리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여러 시선 덕분에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되게 폭이 넓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유발 하랄리의 매력도 그렇지만 설민석의 매력을 이번 프로를 통해서 어쩌다 어른 때보다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설민석이라는 분은 뭐든지 시간만 주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라. 2시간 설명합니다. 이것도. 그 비어있는 물병을. 이 비어있는 물병도 시간만 주잖아요. 예. 물병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 재질로 만들었는지를 기가 막히게 신라시대, 백제시대 얘기하면서 이걸 설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듣고 싶네요. 예. 하여튼 인물과 사물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이런 엄청난 해안을 지닌 두 젊은이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설민석 강사님은 이 어떤 책이든 간에 거의 대부분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지식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이 책에 갖고 있던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선정을 해주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본질만 생각해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저는 책 잘 읽어주는 예쁜 형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대중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더라도 최대한 그 책을 쓴 저자의 본질을 훼손되지 않게 그리고 같은 예를 들더라도 저의 전공을 살려서 한국사와 관련된 예로 또 예를 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 고전인데 어떤 임금이나 군주를 소개하는 책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정조대왕이나 영조대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저 쏙쏙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책을 안 보신 분들이 마치 읽은 것처럼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책 프로그램이 다 잘 안 된 경우도 있고 유익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보통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아마 지적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채널을 고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은 저는 그렇습니다. 똑똑하신 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좋지만은 인문학 소외자, 뭐 어린이들일 수도 있고 평상시에 책을 바빠서 잘 못 읽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중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적 사치를 위해서 채널을 고정시키실지 모르나 책을 읽어드리는 저는 생존을 위해서 읽어드려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민주주의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고 군주를 안치기도 하고 끌어내릴 수도 있는 막중한 힘을 가진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하면 이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리석으면 이 나라가 망국으로 간다라고 저는 평상시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읽어드립니다. 내일 첫 방송이죠. 예. 첫 방송을 관전하는 관전 포인트가 있을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청 당부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첫 방전은 사피엔스 편부터 앞으로 쭉 이어질 모든 편에 대한 그냥 제작진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책은 개인이 선택해서 보는 것이고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저자한테 있고 내가 가진 답은 내 답인데 프로그램을 다 보시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한 5분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작진의 생각이고요. 프로그램별로 분명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얘기, 의학적인 얘기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다른 녹화에서도 또 다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걸 가져가 주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보시고 시청자분께서 조용히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셨으면 그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든 그분한테는 가장 중요한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만들어지셨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운이 길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민석 강사님께서도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부터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시 보기로라도 꼭 처음부터 봐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일반적인 그냥 예능은 중간에 들어와도 뭐 같이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라 이게 흐름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책에 대한 리뷰부터 시작해서 같이 몰입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책이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자극적인 어떤 영상들, 매체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프로그램이 책 그리고 인문학으로 다가가는 좋은 가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오신 기자분들이 먼저 이 프로그램 볼 것 같아요. 저랑 같은 마음일 거예요. 바쁘고 책은 읽어야 되겠고 미치겠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내일 저녁 8시 10분에 시간 되시면 TVN을 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사실 요즘 책도 안 보고 심지어 TV도 안 보는 시대인데 저는 단언컨대 이거는 TV를 켜게 만드는 프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그 욕구와 니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 쌓아놓고 한숨만 나오는 그 책들 바쁜 와중에 다 읽지 못할 테니까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은 그래도 그래도 그래 내가 이 책은 어느 정도 아는구나라는 만족감이라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분, 그 책을 산 분, 앞으로 안 읽을 분 모두 다 볼 수 있는 기존의 책 프로들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돼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겁니다. 예. 네,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한 책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저도 녹화하면서 느꼈는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책을 보실 때마다 정말 새로운 시각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녹화 때 느끼는 이 즐거움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광영 씨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 읽어드립니다. 제작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